안녕하십니까? 박정숙의 스킨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써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로마에 대한 개론을 아시고, 그 다음에 아로마의 역사를 아시고, 그 다음에 아로마 활용법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아로마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단독으로 쓰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를 한다? 브랜딩하는 방법, 브랜드 메소드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로마 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뇌를 인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장르에 해당되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다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로마에 대한 거는 특히 내적인 요인에 아주 큰 장르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내가 피부에 대한 걸 많이 알아서, 또 내가 이 병원의 레이저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알아서, 그 다음에 나는 매뉴얼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해서, 그 다음에 나는 또 상담을 너무 잘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향이라는 거는 하나의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관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고객한테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좋은 거는 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나쁜 냄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딱 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 무슨 냄새가 나가지고 가까이 가기 싫어. 그게 입냄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기 머리를 안 감아서 발생된 여러 가지 피시라든지 내분비에 의한 냄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향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에센셜 오일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근대 현대에까지 이르러 왔어요. 그래서 고대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근대에는 산업혁명 이후를 근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또 21세기 이거를 이제 근대, 뭐 고대, 그 다음에 뭐 중세,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아로마를 뭐로 한다? 종교적인 거, 의식을 행위할 때 쓰는 거라고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시체, 그러니까 미이라를 발견하거나 그 미이라를 이렇게 장시간 보관하거나 부패 방지를 하는데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311년, 1352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투탕카멘이라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투탕카멘의 항아리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미이라를 싸고 있었던 어떤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물질이 뭐냐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연 방부제로서 너무나 탁월한 게 뭐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다. 그 다음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뷰티 쪽에서는 아주 큰 데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한 손에는 뭐 로즈를, 한 손에는 뭐 히아신스를, 뭐 이런 식의 어떤 향의 정복자, 향의 임상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많이 활용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의식과 화장품과 그 다음에 방부제와 신에게 다가갈 수 있을 때 향을 자기가 많이 뿌린 그 시절이 있었다 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어떻게 아로마를 이용해서 매일 어떻게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스파겠죠, 그죠? 목욕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을 해서 향요법을 실시했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래서 최고의 의술은 뭐다? 마사지와 하나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향요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저 네로 황제로부터 들어와서부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향락적인 쪽으로 되게 많이 변질이 됐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로마 시절에 이제 아랍인들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아로마로 인한 여러 가지 향이 물물 거래에 이용이 되기도 했던 하나의 가치가 큰 물건이었다라고 얘기를